매장 10개, 지금 하나의 매장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에게는 꿈의 숫자일 겁니다. 이 정도면 성공한 사업가의 길로 들어섰다고 볼 수 있겠죠. 그 10개의 매장이 꼭 직영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. 프랜차이즈나 전수 창업을 통해서 남에게 내준 지점이 10개가 넘는다. 그렇다면 그 또한 마찬가지로 사업가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. 매장 10개만 있으면 다 성공한 사업가냐?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요. 이 정도면 매장을 무한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됐다. 이제 길이 잘 닦아졌으니까 그 길로 쭉 가면 된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이 매장 10개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사업가들을 보면요, 그들이 반드시 지키는 4가지 원칙이 있더라고요. 성공한 사업가는 매장을 10개, 100개 쭉쭉 늘려가는데 왜 내 인생은 매장 하나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야?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을 오늘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. 매장 10개의 성공한 사업가들이 반드시 지키는 4가지 원칙입니다. 첫 번째 원칙, 실패한 사업가는 직원들과 친해지지만 성공한 사업가는 다른 사업가와 친해집니다. 우리가 매장을 늘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직원 관리 문제잖아요. 매장 하나에서도 직원 관리가 안 되는데 2개, 3개를 어떻게 늘려? 이 고민이 엄청나게 되죠.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직원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사장님들이 많은데요. 정말 쓰잘데기 없는 짓입니다. 친하다고 사장님 말을 잘 듣고 오랫동안 근무를 잘 할까요? 예를 들어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여러분의 직원으로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 친구가 가장 말 안 듣고 가장 먼저 그만둘 겁니다. 그렇겠죠? 정말로 내가 좋은 직원들을 오랫동안 데려가고 싶다면 그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죠. 직원들이 원하는 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돈을 버는 겁니다. 당연한 거죠. 그런데 직원들과 친해진다고 해서 더 좋은 환경이나 더 많은 돈이 나올까요? 전혀 아니죠. 반면에 사업가와 친해지면 그게 돼요. 물론 당장 더 좋은 환경이나 돈이 나오는 거는 아니죠. 하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좋은 사업가들과 친해진다는 건 사업에 필요한 지식, 정보, 인맥, 투자금 뭐 이런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. 이거는 내 사업에 있어서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겁니다. 내 직원들의 미래를 책임지려면 일단 내 사업이 잘 돼야 되잖아요. 내가 돈을 벌어야 직원들 급여도 올려줄 수 있는 거고요. 내 사업이 커져야 우리 직원들이 더 좋은 곳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예전에 저희 점장 중 한 명의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요즘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다며? 아이고 어떡해, 걱정이 많지? 형이 술 한잔 사줄게. 이게 그 친구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. 저는 별말 없이 병원비 하라고 300만 원을 줬습니다. 저는 그 점장을 잘 모릅니다. 그냥 성실하고 업무 능력이 뛰어나다는 정도만 알고 있어요. 왜냐하면 제가 그 점장과 친분을 다질 시간에 다른 사업가들을 만났기 때문이죠. 덕분에 사업이 성장해서 직원들이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거고요.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잘해주고 싶다면 좋은 사업가 인맥을 찾아가세요. 그들과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사업을 키워가십시오. 그게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. 두 번째 원칙, 실패한 사업가는 비전을 입으로 말하지만 성공한 사업가는 비전을 눈앞에 보여줍니다.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려면 비전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. 그런데 대부분 비전을 입으로 말하는데 그쳐요. 나는 반드시 매장 10개를 만들 거야. 형 믿지? 너희들은 나만 믿고 열심히 따라오면 돼. 알겠어? 파이팅 하자고! 그래 놓고 사장이 하는 일은 맨날 똑같아. 이게 뭔 비전이야. 그냥 허세 떠는 거죠. 여기까지는 비전이 아닙니다. 하지만 성공한 사업가는 이 허세를 진짜로 눈앞에 딱 보여줘요. 매장 10개를 한 번에 뚝딱 만들어서 보여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. 그 과정을 어떻게 구현해내는지 쭉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. 매장 10개를 만들려면 우선 매장이 1개에서 2개로 늘어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. 그런데 두 번째 매장도 뚝딱하고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요. 여기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또 있어요. 예를 들어 1호점의 월 매출을 5천만 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거나 2호점에 투자 유치를 한다거나 상권조사도 해야 되고요. 뭐 많은 게 필요하죠. 좋아요. 그럼 여기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1호점의 월 매출 5천만 원이다. 이렇게 정해보자고요. 그럼 여기에서 더 들어가서 또 필요한 과정들이 있습니다.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마케팅을 하거나 신메뉴를 만들거나 직원들 서비스 교육을 할 수도 있겠죠. 여기에서 더 들어갈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만 할게요. 무슨 말이냐면 매장 10개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
필요한 과정들이 무수히 쪼개진다는 얘기입니다. 무수히.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는 비전이 무수하게 많다는 얘기죠. 자, 마케팅을 하기로 했어요. 그러면 지금 당장 마케팅 강의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. 시간 없으면 그냥 밤새 공부하는 거예요. 신메뉴를 만들기로 했어요. 그러면 오늘부터 직원들 밥 해줄 때마다 맨날 신메뉴를 테스트해서 먹이는 거예요. 그 중에 반응 좋은 걸 바로 신메뉴로 도입하는 거죠. 이게 바로 눈앞에 보이는 비전입니다.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그 과정을 무수히 쪼갠 다음에 한 발씩 한 발씩 나아가는 모습을 눈앞에 딱 보여주는 거예요. 매장 10개라는 비전을 향한 게이지가 이렇게 차는 게 눈에 보여야지 그냥 나는 매장 10개 만들 거야 그래 놓고 세워라 내워라 눈앞에 보여주는 게 없으면 그 비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. 저는 직원들에게 말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. 유튜브 할 거야. 이게 사업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. 말하고 그냥 그날부로 바로 대본 쓰고 촬영 들어갑니다. 나이오브 인큐베이팅 사업을 시작할 거야. 얘기하고 바로 그날부터 일정 잡아서 몰아붙여요. 가장 최근 얘기한 건 이겁니다. 내년 1월부터 창업 교육 사업을 시작할 거야. 잘 되면 우리가 좀 더 즐거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. 그렇게 얘기하고 그날부로 잠들 때까지 맨날 강의 자료 만들고 있어요. 이게 뭐 대단한 결과물이 아니어도 좋고요. 매번 성공할 필요도 없습니다. 직원들에게 그 과정만 보여줘도 돼요. 이 사장은 우리 비전을 향해서 매일매일 한 발씩 나아가는 사람이구나. 그것만 보여주면 된다는 겁니다. 그게 비전이에요. 세 번째 원칙. 실패한 사업가는 할 수 있는 일을 하지만 성공한 사업가는 해야 할 일을 합니다.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려볼게요. 제가 첫 번째 원칙을 말씀드릴 때 사업가랑 친해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?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? 내 주변에는 성공한 사업가가 없는데 나중에 그런 사람을 알게 되면 그때 친해져야 되겠다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. 이런 생각을 뜯어 고쳐야 성공하는 사업가가 될 수 있습니다. 실패한 사업가들을 보면요, 항상 내 손에 무기가 먼저 주어지기를 바래요. 사업가 인맥, 성공한 사업가가 주변에 생기면 그때 친해져야지. 2호점 창업, 1호점이 펑펑 잘 돌아가면 그때 창업해야지. 마케팅, 수익이 좀 나면 그때부터 과감하게 투자해야지.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손에 주어지면 그때부터 하겠다고 합니다. 반면에 성공한 사업가는 사업에 필요한 일이 있잖아요. 그러면 내 손에 아무것도 없더라도 반드시 합니다. 무에서 유를 창조하죠. 사업가 인맥, 내가 성공한 사업가가 아닌데 그런 인맥이 어디 있어? 원래 없는 거야. 없으면 만들어야지. 일단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받을 사람이 있는지 싹 다 물어보고요. 사업가들이 많이 오는 창업 강의도 들으러 갑니다. 강의에 가서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명함 열심히 돌리면서 자기 어필을 해요. 2호점 창업, 1호점이 펑펑 잘 돌아갈 때까지 언제 기다려? 그날이 오기는 오는 거예요. 2호점은 무조건 일정대로 밀어붙이는 거고 1호점은 어떻게든 잘 돌릴 방법을 찾아서 돌려야죠. 성공한 사업가는 이런 식으로 해야 할 일을 먼저 찾은 다음에 그 일을 반드시 해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은 손에 무기가 먼저 주어지길 기다리지 마세요. 기다려봤자 아무것도 안 생깁니다. 여러분이 무기를 먼저 찾아 나서야 합니다. 네 번째 원칙. 실패한 사업가는 성공할 때를 대비하지만 성공한 사업가는 실패할 때를 대비합니다. 실패하는 사업가들을 보면요, 고작 한두 개 매장 성공해 봤다고 자기가 창업하면 다 잘 될 줄 압니다. 내 머릿속에선 멋들어진 계획이 세워지죠. 첫 번째 매장에서 1,000만 원 벌고, 두 번째 매장에서 1,000만 원 더 벌고, 세 번째 매장에서는 1,500만 원을 벌 수 있지 않을까? 이런 식으로 계속 플러스 될 것만 생각을 해요. 이렇게 자만심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?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올인해서 창업을 하게 됩니다. 그런데 여러분이 명심해야 되는 게 사업은 장사와 달라요. 사업은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하고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런데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올인을 해봐요. 한 번만 삐끗하면 그동안 쌓아놨던 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. 반면에 성공한 사업가들은 항상 실패를 대비해요. 만약 이 계획이 실패한다면 내 사업에 치명적인 피해가 생길까?
이걸 먼저 생각하고요. 치명적인 피해가 생길 것 같다면 그 리스크를 없애는 방법을 선택합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첫 번째가 창업 교육 사업이고요. 두 번째가 고깃집 브랜드 런칭이거든요. 여기에서 창업 교육 사업은 투자금이 안 들잖아요. 리스크가 제로입니다. 실패해도 좋아요. 그러면 저는 무조건 해요. 그리고 고깃집 브랜드 런칭은 좀 빡세긴 해요. 투자금이 3, 4억은 들어갈 텐데 제가 돈이 없어요. 집 사고 땅 사고 매장 늘리고 뭐 이러는데 다 써가지고 4억 투자해서 혹시라도 잘못되면 굉장히 좀 부담이 큽니다. 그래서 저는 자본이 넉넉한 투자자에게 고깃집 지분을 좀 많이 줄 생각이에요. 성공했을 때 제가 가져가는 돈은 적어지겠지만 실패했을 때 리스크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요. 성공한 사업가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. 실패하면 어때? 보완해서 다시 시도하면 되지. 이게 진짜 맞는 말인데요. 이 얘기가 올인해서 실패하라는 말이 아니에요. 실패해도 괜찮은 상태에서 실패를 하니까 실패하면 어때? 이 말이 나오는 거죠. 여러분, 진짜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. 지금 잘 된다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. 실패를 항상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야 돼요. 장사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.